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3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이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를 기대했으나 역시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산타 랠리가 생기기가 좀 힘들었죠. 산타 랠리는커녕 지금 지수가 2313까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지고 691, 3.32%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었네요. 네, 굉장히 좀 힘든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이라서 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나 다만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차피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었고 현금 비중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최소한 현금 비중 한 절반 정도는 깔고 가는 게 현재 시장에서 좋고 현금을 가지신 분도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어차피 뭐 5% 10% 좀 더 떨어진다 한들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거고, 예, 여기서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현재 시장에는 현재 상황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국면들이 연출되어진 거죠. 예. 영화가 시작 개봉하고 어느 정도 개봉이라는 표현보다는 영화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초반 국면이 있을 거고 어떤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절정에 다다르고 시점이 지나면 이제 결말을 지어야 되죠. 예, 결말이 나야 됩니다. 그 결말이 날 때까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절정에 다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증시 조정의 절정은 오지 않았고 지금 전개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좀 드는 바입니다. 내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큰 증시의 어떤 위기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안 오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선제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어떤 정부 정책을 봤을 때는 사태가 터진 뒤에 소를 잃은 뒤에 외환간을 고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소를 아직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냥 쳐다보는 형국이다.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소를 잃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소우리를 미리 고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고치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고쳤을 때 왜 엄한 소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고쳤냐, 왜 돈을 썼냐라고 욕을 먹을까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인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기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 임기가 아니죠. 무한 책임이 아니고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집권에 있는 동안 내가 임기 동안만 욕을 안 먹고 잘 버티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뭔가 센세이션하게 내가 영웅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뒤엎어 주는 완전 획기적인 그런 업무 처리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기간이 아니죠. 5년이라는 기간은.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임기 내 욕 안 먹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잘 수행했다라고 마무리되어도 지금은 취하를 받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쇠고랑을 차고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쇠고랑만 안 차도 잘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되는 거죠. 대통령 임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잘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경제 상황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어떤 지금 조류가 시류 자체가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를 잡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이 그거에 따른 어떤 채권 금리 차를 감안해서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현재 그런 정책을 동조화시켜서 싱크로라이즈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국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네, 상황도 안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지금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환경에 맞게끔 우리의 투자 스타일을, 우리 투자 정책을, 투자 계획을 바꿔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계속 자신의 투자 어떤 패턴을 고집하고 있고 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주식을 다 사뒀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미 주식 비중이 100%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더 신용을 질러서 싸게 더 사느냐 마느냐 그 고민밖에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일 것이다. 네, 한 20% 정도가 현금 뭐 50% 아니면 100%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비중을 100% 지신 분들은 그냥 좀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고생을 해야 되고, 그 100% 지신 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생길 때 주식을 사지 마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는 돈을 끌어와서 빚을 내지 마라라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니 뭐 월급을 적립식 투자로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삼짓돈을 계속 시장에 넣어봤자 티가 안 납니다. 아예 계좌를 하나 따로 열어서 CMA 통장을 하나 열어서 뭐 M증권사에다가 그 현금을 100만원씩 1년만 저금을 하십시오.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한 달에 뭐 200, 300이 되든 저금을 계속 하세요. 계속 주식을 사지 마시고요. 그러면 1, 2천이 모이면, 시드머니가 모이면 그때 그 시드머니 모인 걸로 뭐 한 종목을 더 산다든지,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힘이 좋은, 가장 그 기업의 어떤 이익 성장 모멘텀이 극대화될 때 그때 그 주식을 더 사면 됩니다. 내가 가장 안 좋은, 내가 새끼손가락, 마지막 손가락 같이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면 그 아이는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가장 손실이 큰 종목을 더 1억, 2억 더 넣어서 완전히 그 1억, 2억 마저도 다 날리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을 그때 증시가 살아날 때 사시면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가면서 모든 종목을 리딩하게 되는 그런 주도주가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요. 1000만원, 2000만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현금을 만들어 두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내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현금을 들고 있으시면 되시고요. 뭐 전액 현금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현금을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고민하시고 계신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단타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HLB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HLB를 좀 꺼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바로 이제 그 HLB도 바로 이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뷰와 대동소이합니다. HLB라는 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제 얘기를 안 듣는 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특별히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유상증자도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뭐 신주도 상장되고 이러면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뭐 이제 어떻게 저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예, 그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입니다. 뭐 리버스 LREB 뭐 약은 너무나도 좋은 거는 이미 뭐 주주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죠.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예. 반드시 FDA 승인된다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에 많은 제약사들도 기존에 있는 약들이 통과가 좀 어려웠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정은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우여곡절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스무드하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이 HLB에서 리보세라립으로 약을 FDA 승인시킨다고 얘기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아직 안 됐으니까. 예, 2019년, 2020년, 21년, 22년, 3년째 지금 리보세라립 FDA 승인에 관련돼서 뭐 이유야 다양합니다. 뭐 돈이 안 될 것 같다, 어쩔 것 같다, 저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사유는 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고 하면서 계속 뭔가 약을 만들 수 있는, 약을 FDA 승인할 수 있는 HLB 제약도 이제 설립하고 모든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과거에도 투자 자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늘 성과를
낼 때마다 느꼈던 거는 수익 실현을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이 종목은 10배 20배 수익 나는 거를 기다리면 그거는 답이 없다. 일단은 되는 대로 수익이 나면 20% 30%든 챙겨놓고 또 기회가 오면 사야 되겠다라는 투자 전략으로 제가 봤을 때는 HLB만 한 종목으로만 한 5번 정도 20, 30%대, 뭐 10%대, 5%대 계속 수익 실현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이제 진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국면으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좀 드렸고, 가격대는 뭐 지금 과거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HLB가 여기 지금 과거에 이제 10만원을 20만원까지 갔었을 때 10만원 선, 8만원 선, 그러니까 지금 한 7만원에서 한 6만원 선이니까 그럼 3만원에서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3만원에서 2만원 안쪽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지지선을 보더라도 월봉상 120 월봉선인 가격이 얼마죠? 22,244원이네요. 이 정도 가격까지 가기가 쉽진 않겠죠. 그렇죠. 얘도 터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이때 가장 안 좋았을 때 리버셀러리 임상 실패 이슈가 나왔을 때가 최저가가 240일 월봉 240 월봉선에 120 월봉선이네요. 120 월봉선 8,951원에 근접을 안 했네요. 최저가가 9,430원이니까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다면 25,000원 정도 선이 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주님들은 굉장히 저 새끼 저게 지금 25,000원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밖에 안 되니까요. 보지를 마십시오. 제가 얘기 드리는 25,000원이 온다가 아니고 25,000원이 만약에 온다면이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증시가 2,000원이 깨지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2,000원을 깨려고 깨는 것도 아니고, 제가 HLB를 25,000원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여건이 아까 말했던 모든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우여곡절 속에 오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얘기 드리는 게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장 좋은 종목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다. 예.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금이다. 라는 현금이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이라는 종목을 최소한 내 포트의 5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현명하다라고 계속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HLB라는 종목이 현금보다 더 좋아지는 국면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현금이라는 종목보다는 HLB를 종목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런 국면이 온다면 지금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HLB를 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3만원과 25,000원 내외에서 이제 뭔가 매수 타점이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0점이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5,000원, 3만원 안 깨지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죠. 증시가 살아나면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한 얘기를 맨날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연한 얘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당연한 얘기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으신 분 중에서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50% 이상인 분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될까요?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를 못했거든요. 왜 인간의 욕심이 그 뻔한 거를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HLB를 4만원에 사면 5만원, 6만원, 7만원 되면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게 HLB에서 계속 기사를 내보내고 리버셀러립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수많은 유튜버들,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HLB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만 들으면 마치 HLB는 당장 한 달 뒤면 10만원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3만원이잖아요. 그럼 과연 누가 맞았냐 이거죠. 그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유튜버들, 애널리스트들의 말이 맞았느냐, 아니면 제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봤던 저의 말이 맞았느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이 3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종목이 HLB가 3만 원에 갈 것이다 예측을 해서 3만 원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HLB뿐만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5만 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 SDI도 60만 원 있고, 이제 앞으로 LG 쪽, 뭐 삼성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도 공매도로 인해서 35만 원, 30만 원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HLB도 이제 지금 여기서 왜 25,000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냐라고 얘기 들으면 우선 첫 번째는 이 공매도겠죠. 예. 여러분들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자금력이 풍부한 자들이, 주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증권사와 잘 샤바샤바 해가지고 공매도를 계속 내보낸다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가격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거든요. 예. HLB라는 기업이 25,000원이 되면 손절을 합니다. 왜 할까요? 아,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웃기죠? 4만 원일 때는 너무나도 좋았던 기업인데 25,000원이 되면 죽일 놈의 기업으로 바뀝니다. 진양곤 회장님에서 진양곤 이 개 XX로 바뀝니다. 웃기죠? 주식이 5만 원일 때는 아이고 우리 진양곤 회장님 노래를 부르다가 3만 원이 되면 이 진양곤 이 개 XX로 바뀌고요. 25,000원이 되면 죽일 놈이 되고요. 역적이 됩니다. 진양곤 회장과 HLB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의 어떤 현황과 상황과 금리와 모든 환경이 바뀐 건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모든 탓을 누구에게 하죠? 예, 진양곤 회장, HLB 남 탓을 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잘못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면, 내가 죽일 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류는 종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DNA상 구조상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 잘못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류를 변형시킬 수 있고,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다, 나는 끄떡없다 라고 생각하는 DNA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 DNA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현재 인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현재 우리가 맞고 저도 맞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주식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슬러서 본능을 이겨내서 주식시장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본능을 이해하고 남들의 본능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이 주식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승산이 높은 게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구나. 아, 이제 주식을 그만할 때이구나. 사람들이 절망감이 높구나.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구나. 아,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구나.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욕심을 잘 이용한다면, 그 욕심이란 심리만 잘 이용해도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심리학 책을 매일같이 읽고 있고, 어제도 심리학 책, 오늘도 심리학 책, 주식을 계속 공부하니까 주식을 아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주식 책에서도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설프게 뭐 PER, PBR, 오만 재무제표, 차트, 모든 책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런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여기엔 답이 없구나. 이 책들에 답이 없습니다. 한 예로 그 기술적 분석을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10년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 수익이 났냐? 다 틀렸고요. 일목균형표 다 틀렸고요. 시그널들, MACD, 모두 다 수익률을 나중에 토탈했더니 그냥 원숭이가 고른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20일 돌파하는 종목 100종목을 사서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났냐? 50개 중에 100개 중에서 40개도 수익이 안 났다는 거죠. 근데 그 40개 중에서 한두 종목이 막 2배, 3배, 10배 올라가니까 20일을 골든 크로스 했던 종목이 마치 어마어마한 종목 같이 보이는 거고,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20일 골든 크로스 나온 종목을 추천해서 2배, 3배, 4배 올라가는 걸 막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거지.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돌려보니까 20일 골든 크로스 나왔던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수익이 난 종목을 20일 골든크로스 안 난 종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일목균형표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익 없다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고, 역시 그래, 캔들도 예를 들어서 적산병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 나나요? 아니에요. 흑산병이 나오면 손실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뭐 모닝스타 나오면 무조건 100% 수익 나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책들을 다 공부하고 그래서 돌아 보니 우리 인간의 심리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구나. 주식 투자는 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거지. 그쵸? 20일 골든 크로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240일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다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H7B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여기서 3만 원이라는 게 무너졌을 때 그런 공매도, 지금 외국인 공매도 기관 투자자들의 모습들과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패턴과 행태와 여기서 4, 5만 원에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손절매를 하는지, 신용 반대매도가 나오는지, 주식시장이 공포에 떨어졌을 때 얘가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플러스가 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의 마음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HLB를 계속 꾸준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HLB가 리버스랍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거는 이제 운명인 거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자가 판단하는 거죠. 이건 나는 어쨌든 이거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지 마는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호가창을 보고 투자 심리를 판단하고 세계 글로벌 경제를 보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단행되는 거고, HLB 리버스랍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예 HLB를 안 보고 있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투자 예정가이다. 투자를 이제 할 예정으로 기업을 보고 있다. 그리고 투자 자문을 할 예정. 제가 직접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선행매매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HLB를 3만 원에 사놓고 투자자들에게 사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거는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쇠고랑 차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HLB를 살려고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문해드리는 분들께 이 HLB를 자문을 해야 될 종목인지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인지, 이 저의 어떤 입을 쳐다보고 계신 분들께 투자를 하라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벌써 1년이고 2년이고 그동안 많이 모니터링해서 많이 자문을 해드려서 많이 수익을 냈는데,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제 입만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까지는 그분들도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우를 범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시장에 최근에 얘기했던 CJ도 관심 있었고요. 롯데쇼핑도 관심 있고요. 이마트도 관심 있고요. 기업은행도 관심 있고요. 카카오도 관심 있고요. 셀트리온도 관심 있고, 삼성, SDI도 관심 있고, 다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있다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조언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지금은 관심은 있지만 반드시 지금 사야 되겠다. 강원랜드 사야 되나? KTNG 지금 사야 되나? 지금 대한항공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유류세도 기름값도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고 비행기 빙길도 돌아가고 있고 너무 좋은데, 엔진 결함 떴다고 이 정도 악재로는 한두 대는 금방 커버 되겠는데, 이번에 폭락하면 대한항공은 매수 신호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수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제가 관심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과 본인이 제 얘기를 듣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쓸데없이 좀 말이 길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2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끝나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이번 올 마지막 날짜에 송년회를 하죠. 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송년회 멤버들이 다 이제 모여진 것 같고요. 11분 정도가 이제 참석 의사를 밝혔고, 한 분 남았는데 한 분도 조만간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이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오늘 하면 이번 주에 아마 마지막 한 분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오늘 샴페인 산 거, 그 다음에 오늘 티오빠님이 선글라스 보내준 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사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그다음에 생일 케이크까지 한 3가지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송년회 세팅은 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송년회는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좀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오늘 정말 춥네요. 그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선글라스 왔고, 샴페인, 와인, 그 다음에 케이크, 이렇게거든요.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커뮤니티. 자, 케이크 이제 파티니까요. 여기는 제 12월 14일 생일을 기념해 주셔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선물까지 생일 선물로 케이크까지 보내주셨고요. 이분도 이번에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티오빠님께서 선글라스 10점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도착했고요. 요게 증정품으로 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즈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샴페인, 크리스마스 와인, 말백, 레드 와인인데 요거는 기념으로 이렇게 보여줄 거고 화이트 와인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식이라서 참치랑 레드 와인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애매한데요. 샴페인을 하나 더 터뜨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렇게 좀 더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자리는 저 이걸 한 분으로 바꿨는데 11 사진은 추가로 첨부되나요? 사진 추가 첨부가 안 되는군요. 그쵸? 사진 추가 첨부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완전히 따로 새로 해서 정리를 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삭제하고 또 뒤에 뭐 댓글이 올라온 게 있나요? 보겠습니다. 정띵띵님하고 박띵띵님 참석 없죠? 예. 그럼 얘는 그만 이제 삭제하고 새로운 게시물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띵님띵, 정띵띵님, 박띵띵님. 이제 마지막 한 분. 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마지막으로 신도림역이고요. 이춘복 참치. 이번 31일 토요일 오후 6시 예, 뜻깊은 자리 예, 반드시 네, 참석 의사를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 제가 이제 또 어제 이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네요, 내용이. 그렇죠? 네, 파랑새를 쫓는 한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연인이 생겨도 지금을 부정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동화 속의 어린 남매도 결국은 자신들이 키우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내 가까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항상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할 때 느꼈던 바인데요. 나 너무 힘들어. 한국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힘들어. 주식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난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다 버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딱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예, 영국 가자마자 외로워서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바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말이 안 통해서 너무 힘들었고요. 집에서 또 그러고 힘든데도 집에 와서 또 혼자였던 게 너무 힘들고요. 그럼 밖에 나가면 전부 외국인이서 또 말 안 통해서 또 힘들었고요. 밥 맛 없어서 힘들었고요. 맨날 빵 먹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치즈 도저히 못 먹겠어 힘들었고요. 오로지 영국만 가면 저는 인생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름다운 축구의 나라 매일같이 첼시 축구 경기장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못 봤습니다. 매일 한 번 보는데 2,30만 원이에요. 자리도 없습니다. 다 헛된 파랑새였구나. 첼시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여행 원래 1년 연수를 계획하고 갔는데 한 달, 두 달 다 깨닫고 내가 여기서 한 달, 두 달 더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죠. 내가 영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한 거죠. 지금 제가 집에서 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인 거죠. 내가 행복하게 지금 이 따뜻한 집에서 여러분들께 이 잠을 해드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구나. 주말에 축구를 할 수 있구나. 자유롭게. 그다음에 여행도 다닐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송년회를 할 수 있구나. 너무나도 행복하네. 너무나도 행복해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인 거죠. 예.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